과거 시험에 3번 낙방한 38세의 백수가 있었습니다. 변변한 직책 하나 없이 음서로 겨우 말단 관직에 오른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공신 칭호를 받은 인물이 됩니다. 왕을 2명이나 장인으로 둔 남자 한명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칠삭둥이로 태어나 죽다 살아난 아이가 어떻게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됐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생애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415년 12월) 한명회는 청주 한시 가문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칠삭둥이였어요. 형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아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종 한 명이 이 아이를 극진히 보살폈고 기적처럼 살아남았죠. 몇 달이 지나자 웃기도 하고 안아볼 수도 있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일화도 있었는데, 배와 등에 난 검은 사마귀가 정확히 북두칠성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전해지죠. 집안 배경만 보면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종조부인 한상경은 영의정을 지낸 개국공신이었고, 외가 역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명문가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었고 가세도 빠르게 기울었어요. 명문가 후손이라는 타이틀만 남고 실속은 없는 처지였던 거죠. 한명회는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그 와중에 궁궐을 호위하는 군사 조직인 충순위에 소속되면서 무인들과 교류하게 됐는데, 이게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결국 과거를 포기한 그는 38세가 되던 1452년 가문의 음서 덕분에 겨우 관직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개성에 있는 경덕궁의 관리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방 공공기관 말단 직원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결정적인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에게는 평생 친구인 권람이 있었는데, 권람은 1450년 과거에 장원급제에서 세종의 아들 수양대군 밑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권람은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큰일을 도모할 인물입니다. 그렇게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만남이 이루어졌죠. 당시 조선은 어수선했습니다.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단종이 즉위했고, 나이가 어려 국정을 직접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공백을 채운 건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실상 조정을 주무르고 있었는데,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였죠. 수양대군을 만난 한명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명 대신들 중심의 지금 구조로는 왕권이 서지 않습니다. 새로운 권력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계획까지 내놓았어요. 수양대군은 한명회에게 모든 준비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명회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정에서 밀려난 비주류 인물들을 끌어모았고, 충순위 시절 인연을 맺은 홍달손을 포함해 무인 30여 명을 포섭해서 실전 병력을 확보했죠. 그리고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드디어 계유정난이 터졌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홍달손 등을 이끌고 거사를 실행했고, 김종서와 황보인 등 핵심 원로 대신들을 그 자리에서 제거했어요. 이어 수양대군의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안평대군도 강화도로 유배 보내버렸죠. 계유정난이라는 이름은 수양대군 측이 직접 붙인 거예요. 계유년에 난을 평정했다는 뜻인데, 자기들이 일으킨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치였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으로 한명회의 정치적 위상은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면서 훈구 세력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정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단종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1405년 7월 단종은 결국 왕위를 내놓고 상왕으로 물러났어요.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됐고, 한명회는 그 모든 과정의 설계자였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음력 6월 성삼문과 박팽년 등 이른바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됐어요.
계획이 실패하면서 이들은 모두 처형됐고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돼 영월로 유배됐습니다. 그 뒤에도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 다시 단종 복위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사전에 발각되면서 수포로 돌아갔죠. 한명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외가 세력과 금성대군 등 남은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배 중이던 단종까지 사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위 움직임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린 거죠. 냉혹하고 치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게 한명회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후 한명회는 단순한 책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승지, 이조 판서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세조의 국정 운영을 직접 이끌었어요. 특히 왕이 직접 육조를 통해 국정을 지휘하는 육조 직계제 부활을 주도했는데 이건 왕권을 대신들 손에서 왕에게로 돌려놓는 작업이었습니다. 북쪽 국경 방어를 총괄하며 여진 세력의 침입을 막는 데도 기여했고 명나라 사신 접대 같은 외교 업무도 처리했죠. 한명이 조선 전체를 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권력을 더욱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혼맥을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 각각 예종과 성종의 왕비로 들여보낸 겁니다. 두 왕의 장인이 된 거예요. 왕실 외척이자 공신 세력의 수장으로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됐죠.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게 한명회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467년 이시에의 난이 터졌을 때 반란 세력의 이간질에 걸려 신숙주 등과 함께 의금부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는 계기가 됐죠. 하지만 한명회는 곧 반격했습니다. 예종 즉위 이후 남이의 옥사를 처리하는 데 공을 세워 익대공신 1등에 책봉되면서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왔거든요. 성종 시대에도 그는 영의정 자리에 오르며 어린 왕을 보좌하는 원상으로 영향력을 이어갔습니다. 말년의 한명회는 권력과 부귀의 상징 그 자체였어요. 한강 남쪽에 정자를 지었는데 그 이름이 압구정이었습니다. 갈매기와 벗하며 세상사를 잇는다는 뜻이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권력자와 문객들이 드나드는 정치살롱이었죠. 지금 강남의 압구정동이라는 지명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그런데 성종이 장성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 세력을 대거 등용했고 이들의 한명회를 향한 비판은 점점 거세졌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1481년에 터졌습니다. 한명회가 압구정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겠다며 왕실 전용 물품인 용봉차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성종이 거절하자 한명회는 사신 접대 업무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하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죠. 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셈이었거든요. 결국 대관들의 탄핵이 쏟아졌고 한명회는 유배를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으로 복귀하긴 했지만 이전처럼 압도적인 영향력을 되찾지는 못했어요. 이후 한명회는 국가 원로인 원상으로서 자문 역할만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화려했던 권력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시대의 변화를 지켜봐야 했죠. 1487년 한명회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국가 원로로 예우를 받았고 사후엔 충성이라는 시호를 받으며 세조의 사당에 배향되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어요. 계유정난에서 세운 공로로 받은 정난공신 1등을 시작으로 좌익공신, 익대공신, 좌리공신까지 무려 4차례나 공신에 책봉된 겁니다. 조선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이런 기록을 세운 인물은 한명회뿐이에요. 그런데 죽고 난 뒤가 문제였습니다. 연산군 시대인 1504년 갑자사화가 터졌을 때 한명회는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힌 시신을 파내서 목을 자르는 처벌이었죠. 생전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 권세가 이런 결말을 맞이한 겁니다. 한명회라는 인물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조부터 성종까지 3명의 왕을 보좌하며 왕권 강화와 제도 정비, 국방 안정에 기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묻혔고 어린 왕의 왕위를 빼앗는데 앞장섰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조선의 유능한 설계자였는가? 아니면 권력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냉혹한 책략가였는가? 두 평가 모두 한명회에겐 맞는 말입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죽을 뻔했던 아이가 조선 역사에서 이토록 강렬한 흔적을 남겼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